저희 그 강릉 커피 로스팅 클럽은 2011년,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12년 전. 저도 이제 우연히, 저희 직업이 물리치료사다 보니까 평생 이제 퇴직하고 나면 할 직업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40대 때인데. 우연히 이제 프레카드가 걸려있는 걸 보고 커피 로스팅 과정. 그러니까 시니어 커피 로스팅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관동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화를 했죠.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떤 거냐, 어떤 걸 배우냐,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생두를 볶아서 가르치는 과정인데 전국에 흔치 않다. 처음으로 하는 거고 과정도 길고 한데 그 중간 탈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3시간 동안 수업을 해요. 주 5일에 만 주 90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소한 분야, 바리스타는 들어갔지만 로스팅은 사실 잘 모르는 분야라서 갔더니까 한 30명, 제가 강사로 사투리를 좀 쓸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해주세요. 30명 좀 조금 넘는데 아예 진짜 전문가들도 와 계시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로스팅을 배우러 다니신 분도 계시고 저는 약간 문외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스팅에 대해 모르고 갔죠. 그러니까 조별로 조를 짜주는데 그 한쪽에서는 좀 레벨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부터 해서 근데 수업을 진행하면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 체프가 맨날 볶는데 여기에 다 올라 앉아가지고 그 콩 3개를 생두를 처음 그렇게 많이 봤어요. 10몇 가지를 막 볶아보고 매일같이 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일주일 지나니까 저희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머리 아파요? 2주 지나니까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골은 이제 피골이 성장하고 그러는데 6주를 배우고 나니까 커피의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30명 넘게 좀 약간 넘었었는데 그분 중에 반 정도는 수료를 하고 타지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본인 직업이 커피인 분들은 각자의 이제 샵으로 돌아가시고 한 16명이 남아서 우리 공부를 더 해야겠다. 로스팅에 공부를 다 하자. 그래가지고 합심을 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년 멤버는 한 16명에서 시작을 해서 커피에 대해서 이제 조회가 있다 소문이 나니까 이제 나도 들어오겠다. 나도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공부를 안 하고는 올 수는 없거든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32명이에요. 활동하는 분들이. 근데 지금 원래 하시다가 커피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11명 정도 되고요. 저처럼 뭐 직업이 이런 물리치료사도 있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약사님도 계시고, 군인, 공무원, 뭐 사진 작가분, 글 쓰는 작가분, 되게 다양해요. 계층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희가 이제 그 커피 때문에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매달마다 원래처럼 해서 모이면은 다양하게 커피 공부를 해요. 하고 세미나도 초청해서 세미나도 듣고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좀 난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수료하면서 이제 커피 축제가 올해가 15회인데 3회 때부터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잘 모르고 한 거죠. 지식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로스팅해서 그냥 보여드리고 그거를 뭐 판매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워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4회차도 나가고 5회차도 나가고 그러다가 야 천막 밑에서 행사를 하면 사실 저런데 되게 힘들어요. 비 오면은 커피콩 우리는 젖어도 되지만 쟤네는 젖으면 안 되잖아. 다 올리고 하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사가지고 그 이제 유리 그 카페처럼 내기만 하고 안에를 저희가 다 작업을 했어요. 그 무바라고 있거든요. 그 조립해서 저도 드릴로 다 그 받고 밑에 장도 다 짜고 해서 그게 이제 한 대 가지고 가다가 2대가 됐어요. 큰 행사 나가면 2대. 그리고 그 서울에 이제 타 지역 행사 있으면 그거 저기 오토 트럭에 옮겨가지고 행사도 갑니다. 서울도 가고요. 작년에는 경남 김해 도자기 축제에도 저희가 초청돼서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서울 부산에 크고 작은 행사 있으면 저희 강릉 문화재단에 연계가 돼서 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휴가도 내고 가요. 휴가 너무 좋으니까. 네. 가서 이제 그거 공부를 하고 또 그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저희가 1월 1일에 KTX가 저희 올림픽 때문에 그 KTX가 뚫렸잖아요. 그래서 첫 KTX를 타고 강릉에 오시는 첫 손님들, 강릉 해맞이 오시거나 집에 오시거나 이런 분들을 한 1000잔 정도 저희 이제 자비로 클럽 자비로 해서 준비를 해서 강릉역에가 접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드립백도 나눠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봄에는 벚꽃 축제 있으면 나가고
이제 단오제라고 지금 하는데 단오제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단오 그 일주문이라고 내려가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저희 커피 로스팅 클럽. 거기에서 항상 매년마다 행사하고 그보다 더 큰 축제는 이제 가을의 커피 축제 15회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하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보통 이제 그런 커피 행사 참가 가면 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 좀 시음하고 커피 콩 사오는 게 다예요. 근데 저희는 밖에서 로스팅을 하실 수 있게 생두도 보실 수 있고 처음에는 수망으로 하다가 이제 그게 그 통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되게 신기해하세요. 뭐 커플 오시는 분도 있고 자녀분, 나이 드신 분 오시면 이제 마지막에 다 해서 막 예쁜 콩들 딱 보면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세트가 있지만 없는 분들은 그렇게 무엇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커피 축제 대비 제가 건의를 낸 거예요. 아, 그거를 갖고 가면 바로 활용을 못하니까 우리 드립백을 만들어서 그분들 본인 콩으로 드립백을 제로백만 넣고 하는 게 어떻겠냐. 박계도 씨 의견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의견은 좋았죠. 근데 그 히트를 쳤는데 저가 그걸 안건을 냈다는 이유로 박계정 씨가 당장 힙을 하세요.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저 약사분이랑 같이 조를 짜서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커피 재서 넣으세요가 약 재서 넣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막 꼬이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냥 커피 드립백도 이번에 로스팅한 거 팔고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 한번 행사를 나오면 그냥 콩을 볶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조를 이제 8명씩 4조를 짜요. 4조를 짜서 각 조에서 콩을 2가지나 3가지를 선택해서 로스팅을 해서 수업에 이제 저희 모임 정모 때 10가지를 다 놓는 거예요. 놓고 그 중에서 저희는 간택이라고 그러거든요. 4개 종류만 계속 커핑해가지고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걔네만 단오제 행사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로스팅을 한 걸 내일 저희가 그 컨테이너 이제 청소하러 가거든. 청소하고 세팅하러 가면 내일 다 입고가 되는 거예요. 입고가 되면 이제 1월부터 판매가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커피 맛이 다르겠죠. 4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콩도 사실 수도 있고, 저희는 뭐 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회원들 간에 커피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모임이라서 그 다른 분들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해서 커피 좀 여기 클럽 어떻게 들어오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너무 뭐라 그러죠? 퀄리티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레벨을 좀 조정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분을 더 들어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논의 중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약간 저희의 섭외가 들어왔을 때 커피를 잘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강릉이 왜 커피가 유명해졌지? 왜 커피 도시야? 그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30대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예요. 근데 강릉에 이제 바닷가가 되게 뷰가 다 좋잖아요. 근데 경포를 가면 횟집, 여기 오시면 경포 가서 회 드시잖아요. 회 먹고, 근데 저희가 회를 계속 먹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지인이나 오면은 가서 이제 횟집 가서 회를 이제 접대를 하는 거고, 커피를 마실 때가 마땅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절이어서 지금 안목이라는 데가 자판기 그 기계들이 사이사이에 되게 많았어요. 한 10대 가까이. 그러면 이제 애들 학교, 초등학교 딱 보내면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 가면 다 만나요. 어느 학교 엄마, 이 엄마, 저 엄마. 오전에는 그렇게 해서 자판기 커피 300원짜리, 500원짜리 내려서 거기서 마시고, 뭐 어디 멀리 가기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제 뭐 젊은 분들은 데이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같이 저희 같이 애들이 어리면 다니다가 그럼 우리 커피 한 잔 마실래? 거기 이제 지금은 다 개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턱이 있었어요. 시멘트 그 방파제 비슷하게 낮은 턱에 올라앉아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약간 거기 가면 커피를 다 먹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1호점처럼 커피집이 하나 생기니까 저 커피는 또 뭐야? 우리가 먹던 자판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강릉에 유명하신 또 뭐 바리스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커피도 좀 우리가 쉽게 다가가는 거죠. 커피가 그런 맛이야? 그러면 그 유명한 1세대 박유주 선생님 커피는 어때? 테라로사? 거기는 또 어때?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강릉 시민들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면요. 애지간한 커피숍 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저희 보시면은 커피 어디 거예요? 저희 뭐 에티오피아 어디 뭐 시다모 뭐예요? 그러면은
뭐 G1이에요, G2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리고 딱 먹고 이거는 어디 가서 먹으니까 어느 커피숍게 맛있던데. 근데 이제 저희보다 높으면서도 그분들의 그런 걸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강릉에 이 시간은 가면은 다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다가 또 있고 이 바다의 습도 같은 거랑 또 약간 연계가 되나 봐요. 저희가 한번 강릉에 커피에 대해 다큐를 한번 찍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그 연구하신 분이 이게 건조한 지역 있죠. 약간 뭐 습기도 없고 약간 그런 데서 느끼는 이 커피 맛이랑 강릉이 바다가 있고 근데 바다 옆에서 마시는 그거랑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바닷가에서 가면 먹으면 왜 기분 좋은 사람은 더 좋겠지만 우리 별로 기분 안 좋고 해도 바다 보면서 먹으면 기분 업되잖아요. 풀리고 다 똑같은 그런 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내일 바로 가시지 않으면 아마 반호제 행사 한번 보시고 구경하고 가시고요. 저희 클럽 이렇게 살펴보시면 컨테이너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어제 먼 그 회원이 와서 사무부장이라고 기억해주면 감사드리고요. 회원이 와서 얘기하는데 여기 커피 한번 맛보겠어요? 그러면 한번 맛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커피 축제도 사실 되게 큰 축제 행사라서 오시면은 저희는 그 로스팅 체험 한번 꼭 해보시고 드립백 따라 만들어 가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다음 달에 강릉 세계 합창대회를 또 큰 행사를 해요. 거기도 저희 7월 첫째 주에 개회식인데 저는 이제 그날도 휴가를 내고 나갈 거예요. 커피 한 3,000잔 이제 드립해서 드리는데 저희 회원이 32명인데 32명이 다 문날 각자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반 정도로 나와서 로테이션식으로 요번에 서울 행사 가면 다음번에 부산 행사 멕시코 갈 때는 누구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뭐 김해 행사 갈 때는 저번에 안 갔던 누가 가고 또 중복되게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뭐 휴가 내서 그때 맞으면 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도 지금 저 같은 경우 주말에 단오제 당번이거든요. 풀 당번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오시면 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저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살짝 이렇게 뭐 회전시키면 몰려서 부장감만 받으면 어머 왜 그래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눈 꾹뻑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가셔야 돼. 거기서 막 돈 주고 카드를 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클럽은 요즘 이렇게 운영이 되고 활동은 이렇게 하고 강릉 뭐 커피 로스팅이 우리 로스팅을 해서 커피숍을 하는데 로스터리 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사장님이 콩을 볶을 줄 알아요. 그 사장님이 내릴 줄 알면은 이제 거기가 신선하고 하니까 그 사 먹는데 업소에서 받거나 그 맛을 사실 좀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회원들이 공동구매 원두를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똑같은 회원이 콩을 볶아도 기계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맛이 다 다르고요. 똑같은 콩을 또 각자 다른 회원들이 내려서 그것도 저희들 공부를 하거든요. 맛도 다 틀리고 필터 종이 따라 틀리고 드리퍼 따라 틀리고 물온도 따라 틀리고 그래서 커피는 가장 이제 기분 좋게 아침에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각성제처럼 한 잔씩 꼭 드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제가 그래서 저기 드립백을 직장 다니니까 그냥 100개를 딱 준비를 했는데 아까 우리 102명이라는데 두 분은 저기 주최 측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고요. 여기 보면 커피를 또 안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는 약간 커피 마시면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디카페인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2개씩 50개를 하면 100개니까 얼추 제 약간 낮은 그걸로 해서 저거를 아마 따서 한 개씩 그 커피 좀 디카페인 못 드시면 이제 그거 갖고 가시고요. 산미 있는 에티오피아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으니까 한 개씩 이제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커피 관련해서 나 이런 거 질문하고 싶다. 평상시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아주 박사는 아니지만 이제 짬밥이 10년이 넘어가니까 애지간한 분들보다는 답변을 말씀하신 지원까지 그거는 결점도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어떤 면적에 저희 측정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점도가 적게 나오면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거는 에티오피아 이런 콩 계열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에티오피아는 또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줘요. 얘가 체프 지역이에요. 아리차 지역.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케냐 AA 들어보셨죠? AA도 있어요. 걔네는 콩 사이즈, 콩 스크린 사이즈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과테말라나 이런 데는 거기는 화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 자체가 화산재가 섞여 있어가지고 좀 스모키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거기는 고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우리는 얘네는 고도 어디 이상에서 자랐다, 그 밑에서 자랐다. 높으면 아무래도 열매가 좀 작고 단단하겠죠. 그러면 또 향미가 진할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얘가 채품 맛이 이게 아닌데, 왜 내가 먹은 내가 채품은 왜 맛이 틀려 그게 걔네도 농작물이거든요. 커피 열매 씨앗이라서 가물면은 좀 작고 단단해지고 또 향미도 진할 수 있는데 우리 과일이랑 똑같아요. 비 많이 오면은 과일 싱겁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 커피마다 종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보통 아는 게 열매는 빨갛잖아요. 빨갛게 익어야지 이게 완숙된 과일이라는데 노랗게 옐로우 버번이라고 새노랗게 익는 애들 있어요. 저 식혜 색깔처럼. 걔네는 또 브라질 콩들은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참기름, 들기름으로 표현도 하고. 그리고 조금만 내가 커피 좀 좋아하시면은 내가 어떤 종류를 사장님 어디 가시는 데 있으면 어떤 종류의 걸 보내주면 그것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렌딩이라고 어떤 분은 한 가지만 이렇게 홀빈을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도 먹다 보면 맛있게 로스팅되면 그것만 먹다가 맛이 없는 애들이 남아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맛있게 볶인 애들이랑 비율적으로 살짝 섞어서 하면 그게 블렌딩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맛있고, 또 산미 있는 애들은 살짝 이제 좀 더워지잖아. 아이스로 마시면은 되게 맛있는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커피 막 내리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스틱으로 많이 젓잖아요. 많이 젓지 마시고 컵에 얼음 넣어놓고 저희는 핸드드립 위주로 하거든요. 핸드드립 커피를 그 위에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많이 붓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 반 정도 하고 얘를 그 위에 그 반에서 반만 부어도 진하게 드시면 너네를 한 반만 부어 보통은 드세요. 그러면 한 2번 정도? 3번만 살짝 하고 대략 이거는 아니에요. 나 먹을 줄 몰라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해서 드시고 또 콩이 만약에 내가 선물 받았는데 나는 산미가 되게 맛있는 산미를 접하지 못하면 신 거 싫어요. 선물 받았는데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온도를 좀 높게 하면은 얘 맛을 좀 이렇게 산미를 죽일 수 있고요. 또 왜 얘가 너무 또 약간 강한 맛이 난다. 나는 너무 쓴맛이고 쓴맛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입자를 굵게 하고 온도를 좀 낮게 하고. 방법이 만약에 제가 지금 콩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그러면 거기 입맛대로 다 내드릴 수 있어요. 문제도 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기술이 쌓이는 건데 진짜 못 먹겠다. 진짜 쩐내 난다. 걔네는 갈아서 탈취제. 냉장고나 신발장에 넣으시면 되고요. 커피는 뭐 화초에도 이렇게 비료처럼 얼음처럼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접하시면 그냥 커피 안 좋아해도 좀 재밌게 드립 좀 맛있게 먹는 거. 드립백이요? 네, 드립백을. 드립백을 제가 갖고 제가 잠시만요. 드립백을 닦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라서 이거는 이제 세상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막 보시면 이제 다음에 로스팅하면은 얘랑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가게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한결같은 커피 맛을 내요. 거짓말이에요. 재료가 하루하루 이렇게 알갱이 딱딱해지는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나요? 우리도 밥하지만 맨날 똑같은데 거짓말이라고는 안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를 자르면은 이 안에 이게 나오는데 컵 있죠. 이거 한 개는 지금 깎게요. 어떻게 하시죠? 이거보다 컵이 좀 큰 게 없나요? 이게 침지가 되면 맛이 없어요. 침지라 그래서 혹시 컵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투명 컵 같은 거. 얘는 이제 과테말라 때 뒤에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개봉하면은 향 맡아보세요. 쭉 돌려보세요. 향 맡아보세요. 얘랑 또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저는 또 제가 커피 드립백 하면 양이 되게 작게 넣어가지고 좀 너무 그 맛을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넣어서 아마 그 향미를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바닥에 안 깔아갖고 있어야 돼요. 네? 바닥에 안 깔아갖고 아, 그러니까 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방법이 걔를 거치하는 것도 팔거든요. 얘가 몸이 드립백 자체 이 몸통이 물에 잡으면 안 돼요. 이게 침지라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잔맛들이 오더라고요. 아까 아, 괜찮아요. 아까 많이 데치 마라 그랬는데 네. 맹맹이 이렇게 드시면 많이 걸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저희 핸드 드립을 하면은 거기 향이 좀 있잖아. 나온 애들을 아무래도 향이니까 몰라갈 수밖에 없어. 많이 빠진다고. 얘를 여기 컵이 좀 작아요. 여기다 보통 큰 거에다 하잖아요. 여기 위에 전지선이 여기 있어요. 뜯어가지고 얘를 요거 보통 형식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여기다 거치를 하는데 얘가 지금 컵이 얘보다는 좀 컵이 길겠죠. 근데 물을 어느 정도 부냐면은 150이라면 좀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긴 컵이라 생각하면은 이 전체에서 한 4분의 1은 3분의 1만 추출하셔야 돼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물을 부면은 얘가 처음에 뜸들이라고 있거든요. 얘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밥 하잖아요. 쌀을 불린 거랑 새살 바로 밥하는 거 좀 틀리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조각을 내서 얘를 물을 조금 부어서 밑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게 풀린 다음에 그 시간은 그 뭐 교수님 뭐 선생님들마다 틀린데 뭐 어떤 분 30초, 1분 30초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얘는 좀 덜한데 이렇게 우리 그 핸드 드립하는 거에 보면 드리퍼가 좀 크잖아요. 뜸들이게 살짝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구멍이 뽕뽕뽕 생기면서 크랙이 가면서 얘가 살짝 내려앉아요. 근데 그게 콩마다 틀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물을 대신 추출을 하시는데 한 3번 정도 하시고 나면 계속 보면은 나중에 얘가 좀 멀건 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쓰고 맛이 없는데 그럼 저희는 그걸 딱 끊어서 걔는 버려버려. 냅두면 그거 아까운 건데 왜 여기다 안 써내요? 드셔보세요. 맛이 없어요. 근데 보통 그걸 다 써먹으세요. 그리고 이거 핸드 드립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다 전체 내리지 말고 맛있는 거 그냥 끊고 집에 커피 메이커라고 있죠. 우리 넣으면은 이렇게 물에 딱 받아 놓으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걔도 팁이 있어요. 처음에 물이 막 떨어져서 좀 어느 정도 뜸들이기처럼 떠요. 그 대신 내가 3인분을 볶으면 4인분 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뜸을 들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한 1분 뭐 이렇게 중단 다시 작동을 하죠. 그러면은 물이 밑에 좀 남아있을 때 4인분이니까 1인분 남아있을 때 끄는 거예요. 얘를 다 내리면 그 아까 잔맛 같은 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농도가 진하면 뜨거운 물 아니면 저 차가운 거 해서 희석해서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메이커도 핸드 드립에 가깝게 해서 맛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당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요즘 거치대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걸어서 이렇게 추출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시고 또 커피가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또 물을 또 내려요. 그럼 그때 이제 카페인이 많이 나오고 맛도 오고 그러면 버려야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드립백이 이렇게 밖에 나가고 이러면 되게 편해요. 꼭 주전자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텀블러 같은 데다 넣고 저는 템플스테이 자주 가거든요. 가면은 그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내용 정수기. 그러면 온수에다가 살짝만 뜸들여요. 그러면 이제 갖고 다니다가 내가 감이 있잖아. 어느 정도 하면은 거기에 여기에 물 한번 쫙 해서 뽕 올라오고 한 3번만 딱 했다 얘 걷어내고 요 남은 데다가 뜨거운 물 타면 절에서도 나만의 핸드들이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이게 드립백이 쉬운데 이거를 사용 안 하고 드리면 이거 뭐야? 나 이거 안 먹어봤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집에 그거 많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딱딱해지는 건 버려야지. 뭐 방향제 쓰셔야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출하시면 돼요. 네. 또 뭐 있나요? 또 알려드릴게요. 카페인이 제일 적게 추출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핸드 드립으로 할 때는 이걸 많이 안 내려요. 많이 추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진하게 향미 좋고 맛 좋은 것만 해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커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얘는 이제 종이 있는데 우리 아라비카 커피 들어보셨죠? 네. 아라비카는 얘가 이제 병충해에 좀 약한데 약간 고급 버전 커피예요. 그래서 미국식 그 커피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는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향미도 있고 이러니까 아라비카를 많이 재배하고요. 로부스타라고도 있어요. 얘는 병충해에 강한데 얘는 베트남 커피 드셔보셨죠? 베트남 커피 특유의 그 맛이 있죠.
그 이탈리아 가면은 그 저기 모카포트에 대해 에스프레소는 얘로 하면 맛이 덜해요. 그 진한 맛이 안 나서 걔네는 로부스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로부스타가 조금 카페인이 많아요, 얘보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아예 그냥 카페인이 좀 걱정되다면 그 드립 커피를 더 몇 잔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걔네는 갈아서 추출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또 커피숍도 그 아라비 저 로부스타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섞어서 블렌딩을 해요. 네, 맛을 다 내시려고. 네. 또 요즘에는 그 무산소 발효라 그래가지고 그 발효를 해서 여기에 다양한 맛이 과일 같은 맛이 나게끔 해서 또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정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변조처럼 해가지고 기술 테크닉적으로 이상하게 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는 것도 신선하게 해서 바로 선물 받은 거 저기 만약에 돈을 갖고 가면 빨리 드세요. 얘는 보통 한 1년까지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만들어서 보면은 저도 좀 만들었다 선물 드리고 남으면 제가 먹거든요. 근데 얘는 그 우리 본드에 사는 커피보다는 좀 오래 가요. 그래서 바로 밀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맛을 느끼려면 빨리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강릉은 강릉 인구 대비 전국에서 카페 수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맞아요. 혹시 현재 강릉 카페 수가 몇 개 있어요? 앞에 수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수원에 강릉에 한지 건너 카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뭐 가면은 뭐 되게 받아가지고 문 열었다가 문 닫은 집이 그냥 한 달 안에 문 닫는 집이 되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커피는 제가 볼 때 그냥 아무 이게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나도 카페 하나 해볼까 바리스타 땄는데 딱 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오래 배웠잖아요. 퇴직하면 좀 있으면 퇴직하거든요. 퇴직하면 해볼까에 조금 이제 의문을 던져요. 이게 정답도 없는 거고 하면 할수록 다양한 세계고 여기에 내가 이거를 바칠만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많아서 거기에 얽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어디 가면 강릉이 유명하다는데 한 번씩 다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맛 비교라는 것도 좀 하실 줄 알고 뭐 커피에 보면은 이렇게 봉투에 보면 맛들이 있잖아요. 뭐 초콜릿 맛, 살구 맛, 무슨 맛. 제가 볼 때는 초보면 아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한 2, 3년 공부하면 그 중에 한 가지 맛 정도 알아요. 여기서 자몽맛 같은 게 나네? 그러면 성공하시죠. 여기 달고나 맛 같은 게 나, 향이. 여기 그 무슨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토스하네? 이런 말 알아도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만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드셔보셔도 돼요. 이 집에 가서 내가 고소한 거 좋아해서 브라질 어디 거 있으면 이 집 저 집 다 다녀보면 나만의 어느 집게나 입에 맞다. 그러면 한 가지는 공부가 되잖아요. 그냥 나는 요번에 먹었는데 모르니까 근데 다음에 뭐 먹을까? 나 먹어본 거 이거 저거 야 커피 맛있어? 아니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하시는 걸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고 산미에 있는 커피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봉사도 강릉에 녹색체험 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저 주말에 나가서 커피 가르쳐드리고 이런 걸 했는데 코로나 때 막히고 전화 온 거예요. 선생님 짐 빼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특산물 판매 코너처럼 이렇게 홍보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또 오시면 산미 있는 거 너무 신고시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맛있는 우리가 어떤 요리든 입문을 하실 때 맛있게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좋은 기억에 또 먹고 싶은데 맛없는 거 두 번 다시 이렇게 먹고 싶지 않잖아요. 양장피 먹었어. 엄청 비싼데 되게 맛없는 집에 가면 양장피 그거 비싼 거 왜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산미에 있는 커피가 되게 다양하고 맛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저는 안 드신데도 저는 약간 제가 그냥 한 잔 접대할 때도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커피의 맛에 대한 세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편견이거든 사실. 그러면 산미가 있는 커피를 무조건 싫어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사실 여기 저기 그 그립하는 거 막 가져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맛을 쫙 보여드리고 쫙 알고 하는데 그건 약간 초면에 묻어하는 것 같아요. 저 너무 나댄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이라 가지고 얘기를 너무 밤에 안 들었으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 있나요? 산미라는 게 뭐예요? 산미가 약간 새콤한 맛. 우리 한식에서는 식초 같은 맛 있죠. 새콤하고 그런 걸 그 뭐라 그래?
우리 사람 왜 새콤한 맛은 신맛인데 신맛이 식초의 신맛도 아니에요. 걔 신맛은 과일에 씹는 과일에 알 수 없는 신맛이에요. 그것도 그 맛을 뭐라보다 표현하게 그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맛이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커피는 따뜻해도 맛있고요. 식어도 맛있어요. 근데 걔는 식으니까 쓰레기야. 썩어요. 약간 버려요. 그거는 로스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정주도 제대로 제거 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로스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잘 볶으면 뭘 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커피를 전혀 모르신다. 이 집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여러 시간을 에스프레소를 들어보세요. 이 집 에스프레소. 그걸 베이스로 다 만들어요. 라떼로 만들고 아메리카노로 만들고. 그래서 그게 맛있으면 다른 음료가 다 맛있는 거고 걔 무슨 쩐내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에는 뭐 라떼도 나오고 다 마셔요. 너무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니까 알고 먹어야죠.